지금 이 정권이 간이를 빙자해서 몰고 가고 있는 진실 왜곡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정부가 20개 품목을 1년 내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즉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가져오는 부분 20개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말을 하니까 기업들이 걸쇠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0대 핵심 전략 소재 부품 장비 중에 한 70% 이상을 1에서 5년 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부품 제조업체 주요 관계자는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력 공급 단가와 같은 복잡한 경제 문제를 무시한 현실성 없는 낙관론이라며 수십 년간 산업계에서 치열하게 실패와 도전을 반복해온 국산화 문제를 정권이 나선다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화수소 등 핵심 기술 조기 확보위에 추경 2,700억을 투입한다는데 돈만 투입하면 되냐는 겁니다. 자, 기업들이야 돈을 깐다니까 좋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과연 돈만 투입해서 되겠느냐?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국내외를 다 뒤지면서 해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재용이 일본에 가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대만, 러시아까지 다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불화수소 에칭가스를요, 일본산만큼의 순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웃기는 거는 중소기업부 장관입니까? 한국에서 국내 생산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 정말 제가 제일 웃겼습니다. 오죽하면 채태원이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이 7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20년 전부터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줬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채태원이 중소기업이 불화수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품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때 보면 박영선은 대한상의 포럼을 마치고 공항 가는 길에 대기업이 한국 중소기업 불화수소 안 쓴다? 품질 순도 문제라는 기사를 봤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있을까요? 전에부터 해줬으면 됐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런 소리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반세기가 걸려도 안 된다고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삼성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가가지고 선거도 나섰던 양향자 있었죠. 고졸로서 삼성의 유리천장을 뚫었다.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소개된 사람인데요. 자, 양향자가 한국경제TV에 나와서 일본의 소조 기술은 70년 이상 축적된 기술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반도체 분야에만 30년을 일한 양향자, 지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탈일본화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7부에서 이야기한 민정수석들이 공무원의 좀 발언에 대해서 뒤져서 단속하겠다는 게 양향자를 겨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기초과학과 소재기술 분야에서 우리와 일본의 현실적인 격차를 알아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실제 격차를 인정하고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찾아야 되지 애국심으로 똘똘똘똘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 안에 안정 공급을 하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 1년 뒤에 또 개피 보게 돼 있고 이번에 이 사태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양향자는 7월 23일 한경TV에 출연해서 탈일본화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본은 소재 기초과학이 우리보다 100년, 150년을 앞서간다. 특히 소재 기술은 70년 이상
축적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당장 쫓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대체제를 찾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문제도 쉽지 않다고 하며 대체제를 마련한 데에도 실제로 웨이퍼에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얻기까지 6개월에서 1년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직접 소재 개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만 쓰면 소재 가격이 올라가고 반도체 가격이 어차피 올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만들어 봤자 경쟁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IT 산업은 철저하게 분업화이기 때문에 탈일본화가 어렵다. 지금은 일본은 소재, 우리는 반도체, 미국은 완제품 이런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져 어느 한쪽에서 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또 소재 기술에 대한 R&D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의 영역에서 소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큰 그림이 나오고 거기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일을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일본하고의 대척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업체 관계자는 순도 99%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99.999% 이상을 만드는 것은 그보다 한참 어렵고 일본 업체들은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집중해서 쌓아놓은 기술력이 있는데 이것을 1에서 5년 안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낮은 순도를 쓰면 불량률이 높아지지만 당장 급하니 이를 감내하겠다는 거고 세계 최고의 소재를 써야 최고의 D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세 나노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은 사실상 일본 업체가 독점 생산 중이다. 광학 분야 이런 거는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국산화하고 대체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삼성이요 한때 뭘 만들었습니까? 카메라를 만들고 또 한때 삼성이 쌍안경까지 만들고 이랬습니다만은 결국은 삼성이 카메라 쌍안경 만드는 거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못 따라갔어요. 니콘이나 캐논 말입니다. 자, 배터리를 감싸는 핵심 부품인 파우치 필름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온 배터리 업체도 일본의 새로운 수급 루트를 찾는다고 고심 중인데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국산 파우치 필름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1, 2년 이상 걸리는데 비슷한 수준일 뿐 미세한 품질 차이를 따라잡을지는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과거에 2010년에 정부가 5년 안에 국산 반도체 장비 점유율을 35%까지 올리겠다 했는데 하지만 국산화율은 지금 20%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재용, 최태원 등 북한에 갔던 우리 국민들이 미국 여행 무비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이후에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우리 국민은 앞으로 미국 여행할 경우에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갔던 사람들에게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알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 방침은 8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 2011년 3월 이후부터 올 7월 말까지 북한에 방문을 했던 국민들 숫자가 3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지금 무비자로는 미국을 못 간다는 거고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지금 미국이 볼 때 테러 지원국 방문자에 대한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는 미 국내법의 준수를 위해 이렇게 지금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테러 지원국을 20개월 전에 해놓고 왜 그럼 지금 그러냐 하니까 미국 국토안보부의 실무적인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는 거고 언제까지 이러냐 하니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따라갔던 한국 기업인들에게도 해당되냐니 이재용, 최태원 등 기업인들은 별도의 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출장 혹은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갈 때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공련이 기업인들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북한에 얹었다가 지금 이제 미국 가는데도 지장을 받게 생겼습니다. 한 경찰 공무원이요, 저희들에게 이 증거를 포함해서 경찰관이 허위 초과 근무 부분과 또 부정 수령을 많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였다 하면서 이 글들을 보내왔습니다. 자기 이름은 주세준이고 현직 경찰관이라고 하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도 적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현직 경찰관인데 국민으로 이렇게 입장해서 글을 올린다면 경찰 조직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직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신분으로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공금 횡령한 파출소장의 감찰 조사를 요청했다. 여러 차례 본인이 근무하는 파출소의 청문감사실과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보고를 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찰 조사와 징계 처벌을 주는 사항, 그리고 사내 왕따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자 기자들에게 이렇게 접촉을 했지만은 단 한 곳의 언론만 자신에게 접촉을 해서 보도가 됐지만 이마저도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다. 뉴스에 나온 내용보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비리들이 현존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근 1년 반까지 저는 홀로 많은 경찰 조직의 사람들과 공공의 적으로 살아왔고 그 사이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 정신적 고통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도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이 사회의 부패를 조금 개선하자라는 이런 대한민국 시민인데 국가 예산을 국민을 위해 정당하게 써주라. 이 세금들이 새어 나갔어야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헬스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하고 현직 경찰 신분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아마 초과 근무 수당을 갖다가 부정 수령하고 있다. 경찰 조직의 특성상으로 보면 이 근무 시간이 상당히 좀 정해지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1년에 지금 새어 나가고 있다. 자기는 수백억일 것으로 짐작한다. 이렇게 최소로 봐도 그렇다면 허위 초과 근무 및 부정 수령 공무원 전수조사 요청 국민청원에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7월 25일에는 의정부 지청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금은 이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제보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도 썼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 보면 초과 근무 수당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지금 경찰이 사후 수습을 한다고 난리인데 검증 기준조차 없다. 한 경찰 공무원이 1년 반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왔다고 내부 고발이 됐는데 경찰이 감사에 들어갔다. 자, 초과 근무 수당 문제로 감사를 받는 경감은 파출소 밖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 북부에 있는 한 경찰서 파출소장인데요. 오후 시간대에 화재라든지 변사, 안전사고가 많고 또 행사도 음악회나 봉사활 등이 많아서 거기에 나가서 다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입증 자료는 안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청문 감사실 관계자는 입증은 어떻게 하는가? 무련히 보고서 같은 것도 있고 파출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검증할지 기준과 방식조차 경찰 내부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경이 제보한 사람이 그냥 실수였다, 다시 원상 복구만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는데, 자, 이 경찰만 이런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밖에 나가서 술 먹다가 술 먹고는 청사로 들어와서 지문을 찍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일지를 허위로 쓰고 실리콘으로 강자 손가락을 만들어서 남이 이렇게 지문을 찍어 가지고 마치 그 시간에 나간 양 하면서 허위 수급을 하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감독하는 기관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부산에서도 한 시민이 모든 군청, 구청에 이 간부들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터뜨리고, 그래서 경찰이 감사에 착수했고, 퇴근 후에 다른 동료가 초과 근무를 기록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징계 협박과 사내 왕따에 시달리고 법에 들임에 글을 올려서 지금 이번에 제보한 이 양반입니다. 경찰 조직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으며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이렇게 횡령한 파출소장의 감찰 조사를 요구하고, 또 본인이 근무하는 파출소의 청문감사실과 경찰청 청문감사실에도 보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 처벌과 사내 왕따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는 경찰 조직에서 초과 근무 실태를 확인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자기 아이디로 보안 점검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그것만 하면 몇 시에 했는지 기록이 남으니까 이 시간까지는 근무는 했네, 이렇게 하고 돈을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가 부하 사원에게 자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신 주고 쓰게 하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월급 내역서에 왜 금액이 이렇게 적냐, 초과 근무수당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아침마다 일찍 나오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을 보고 네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초과 수당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일을 반복하니까 아마 거기에 정말 이런 부당한 일까지 시키는가 해서 순경이 문제를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서와 달리 파출소에는 출퇴근 지문 시스템이 대부분 없어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조직적으로 눈만 감아주면 최대치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가는데,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런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보를 한 파출소에 파출소장인 경감이 오후 4시 56분에 퇴근을 하는데 1호부터 5시간 반쯤 지나서 비순경이, 그날 이제 파출소니까 야근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초과 근무를 시스템에 대신 입력한다는 거예요. 7월 1일에도 오후 6시 8분에 경감이 퇴근했는데 4시간 뒤쯤에 비순경이 대신 근무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6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더 챙겨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한 언론이 2달치 CCTV와 초과 근무 확인 대장을 비교해 본 결과 퇴근 시간과 초과 근무로 기록된 시간이 다른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경감은 파출소를 나선 후에도 근무했고 직접 자기가 시스템에 초과 근무를 입력했다고 하고 있고, 경찰은 지금도 사실을 확인 중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고생합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은 경찰의 처우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인 제도적으로 그걸 맞추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초과 근무를 갖다가 편법으로 대신 시켜서 하고 이래 가지고 돈을 받아간다는 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은 맞지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내서 벌을 주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밖에서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경찰의 초과 근무는 제대로 챙겨주는 그것이 경찰이 할 옳은 일이지, 이걸 감싸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압박을 하면 그게 경찰이라고 할 수 있냐. 아무리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이제 바꿀 거는 바꾸고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돈을 받아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받아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초과 근무를 하고 받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 대한 일종의 이런 모독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거 투명하게 해요. 경찰이 이런 거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문제 생긴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다가 조사하고 수사권을 가져가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폭로를 하신 우리 그 주세준 님한테 제가 이 치아를 보내고요.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